28페이지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잠깐 나왔는데요. 2번. 자,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고 그래요. 이제 fx가 이렇게 있어요. x축과 만나는 점이 x1, x2, x3인데요. 이거는 이제 x 좌표를 보통 구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 점의 교점의 개수를 보통 구해요. 이렇게 지우시고 개수라고 써놓으세요. 이 개수를 어떻게 구하냐면요. 미분법으로 그래프를 그려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 극대값이랑 극소값의 위치를 봐요. 3차 함수라서 이렇게 내려와서 한번 꺾였다가 올라가고 내려가죠. 이전에 설명했듯이 1차, 2차, 3차. 이게 3차 함수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꺾이는 그런 구조에서 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위치가 극대값이 0보다 크고 극소값이 0보다 작다면 서로 다른 세시근을 지나겠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의 확장으로 fx랑 gx랑 만나는 점의 개수예요. 개수. 또 개수입니다. 우리 때는 개수라고 그랬어요. 시옷을 붙였는데 이제 개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fx가 형성이 되고요. gx가 이렇게 되죠. 만나는 점의 개수를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fx랑 gx랑 같다고 놓고 풀고요. 그 다음 얘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요. 그래서 fx-gx를 만들고요. 이거를 또 다른 hx라고 정의를 하고 이꼴 제로를 만들어요. 그래서 hx랑 요 0, y 이꼴 x축 이랑 똑같이 아까 극대극소값 방법을 써서 이거를 푼다고 합니다. 그래서 hx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 밑에다가 이 두 그래프에 만나는 점의 x좌표는 두 개를 갖다가 놓고 오른쪽으로 돌린 다음에 그 hx라 정의한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랑 동일하다고 그랬죠. 방정식의 해랑 그래프 만나는 점 x좌표 동일해요. 이게 이제 hx예요. 그래서 여기 극대값이 양수고 극소값이 음수라면 세 점에서 만나니 당연히 얘도 세 점에서 만나겠구나 이렇게 유추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되셨죠? 그래서 요 얘를 한번 풀어볼게요. 필수예제 27번 보시면 141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다른 얘기를 제가 많이 써놨는데요. 자,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y 이꼴 x의 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 y 이꼴 제로에서 두 그래프를 그려요. y 이꼴 제로는 x축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얘를 이제 미분법을 통해서 미분해서 2차 함수 그리고 증간표 대신 그리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뭐요? 0일 때 극대 값 구하시고 2일 때 극소값 구해서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됐죠? 근데 극대값이 뭐예요? 2고요. 극소값이 마이너스 2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예요. 보셨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야? 서로 다른 세시근을 지난다.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위에 써놓은 건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미분법을 배우기 전에 어떤 학생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이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이거를 조립제법 하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일로 조립제법 되고 얘가 판별식 0보다 크면 판별식 실제로 0보다 크거든요. 그러면 서로 다른 세식을 같지 않냐 이렇게 구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조립제법 풀어도 돼요. 미분법을 모르기 전에는요. 단 조립제법은 단점이 있어요. 이제 인수분해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루트 2,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돼 있는 경우 그 경우 같은 경우는 조립제법을 쓰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정수잖아요. 정수가 아니라 분수로 나온 경우. 그래서 조립제법을 쓰려면 근 또는 해를 찾아야 되는데 근 또는 해가 분수인 경우는 조립제법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단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쓰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쓰지 말라고 세모를 쳐놓고요.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하고요.
그래프를 그려서 x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실근의 개수를 구하려고 하면 그럴 땐 미분법을 사용해서 계산하는 게 편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요 위에 부분도 필기하시고 세모도 꼭 치셔야 돼요. 세모 좀 필기하십시오. 화면 멈추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다시 필기를 할 건데요. 요거를 필기를 할 건데 그래프를 그렸더니 극대값이 양수이고 극소값도 양수예요. 3차 함수인데. 그럼 뭐 한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 곱이 0보다 큰 경우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또 밑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극대값이 음수고 극소값이 음수예요. 그래서 두 개 곱한 게 양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아우르는 식이 바로 이 식이고요. 그 다음에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인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3차 방정식 근이 3개인데 서로 다른 두 시근이라고 하면 하나로 중근을 갖는 거예요. 이거는요, 한 근을 갖는 경우고요. 그리고 방금 했듯이 요 3번이요.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음수인 경우에요. 잘못됐네요. 음수인 경우에는 이거는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가져요.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의 위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에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새로운 테마입니다. 자, 요 예를 든 문제는 142페이지에 필수예제 28번을 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가져왔어요.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필수예제 요거 가져왔죠? 그 가져온 거 중에서 뭐를 가져왔냐면, 자, 2차 방정식에 다음과 같은 실근을 갖도록 한대요. 142페이지 필수예제 28번입니다.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가질 조건, 요것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쓴 거예요. 그래서 본문 대신에 제가 이제 요 부분을 통해서 본문의 설명을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자, 2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2 x 마이너스 k가 제로가 돼요.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라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거 제가 명칭을 한 건데요. 그래프의 개형 방법과 극대값, 극소값의 곱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 방법은 k를 오른쪽으로 던져요. 만약에 플러스 k면요, 이 반대편을 던지는 거죠. k가 양수가 되도록 양수가 되도록 이제 오른쪽으로 던지고요. 걔를 다시 함수로 이렇게 두 개를 디파인을 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그래서 극대 극소 미분해서 그린 거지 그냥 그릴 수는 없어요. 미분해서 극대값 극소값을 찾아서 그 값을 다 구해낸 거죠. 그다음 y고 k를 수입을 해요. 위아래로 내려요.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가지려면 여기 마이너스 20에서 7 사이가 돼야 된다.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그래프의 개형 방법입니다. 그래프의 개형 방법의 특징은요, 완벽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완벽한 그래프 가능 이렇게 써놓으세요. 완벽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y고 k를 수입을 해서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고요. 극대값 극소값 방법은요, 어떤 거냐면 요거를 그대로 놔요. 그리고 y꼴 제로 요거를 x축이라고 놔요. 얘는 k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고 그래프를 이제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가 이제 7이었죠. 아까 전에는. 그게 아니라 7-k, 여기는 마이너스 20-k 이렇게 돼요. y값이. 근데 이제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가지려면 x축이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중간에. 얘는 고정된 값이고요. 그러면 이제 요 값이랑 요 값이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가지려면 얘가 플러스여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리고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여야 되니 이거를 이제 뒤바꾸고 부도 방향 그대로예요.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0에서 k 사이다 이렇게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아주 이 챕터의 아주 큰 틀입니다. 큰 틀. 큰 틀이고요. 그래프의 개형 방법에 장단점이 있어요. 이제 설명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장점은 뭐냐면요. 근을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만나는 근이 양의 근 2개,
음액은 하나, 음액은 하나, 양액은 두 개, 뭐 음액은 두 개, 양액은 하나, 그리고 중근 하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경우 있는데 그때는 그래프 개형 방법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이게 완벽한 그래프를 그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게 최대 장점이고요. 그러면 이제 극대값 극소값 방법은요. 이 디테일한 근을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얘가 못 구해요. 극대값 극소값 방법은. 그게 이제 얘의 장점이자 얘의 단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의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이 k가 상수 텀에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k가 상수 텀에 있는 게 아니라 k가 x의 개수이거나 또는 x제곱의 개수이거나 x의 3수의 개수인 거 상수가 아니라 k가 x의 개수인 경우는 k가 상수가 아닌 경우는 이 그래프 개형 방법으로 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y코 k로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는 있거든요. 이거를 넘겨서 x분의 1로 나눠줘요. 그러면 여기는 괜찮지만 여기가 뭐야? x분의 2가 되잖아요. x분의 2를 미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죠. 그렇죠? 이과에서는 가능해요. 모계 미분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거는 가능한데 이 수투 과정에서는 x 이꼴 k를 만들 수가 없어서 이 상수화 텀에 k가 있지 않고 개수로 k가 있는 거는 이 그래프 개형 방법으로 구할 수 없어요. 근데 이 극대값 극소값 방법은 개수가 k가 x의 개수인 경우는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의 장점이 얘의 단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해주시고요. 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조금 외우세요. 되셨죠? 자, 그러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42페이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거고요. 이렇게 옆에다가 좀 써놓으세요. 그래프 개형하고 슬러시하고요. 극대값 극소값 방법. 이거는 그래프 개형 방법이랑 극대값 극소값 방법을 둘 다 가능하다. 그래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솔브원인 그래프의 개형 방법으로 얘네가 풀어놓는 거예요. 조금 올리시면 k가 양수가 되게 왼쪽으로 옮기셔야 돼요. 오른쪽으로 옮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2차 함수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요. 그리고 극대값 극소값 찾아내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고요. 이제 y급 k를 수입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가지려면 마이너스 20에서 7 사이가 돼야 되고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지려면 k가 7이거나 k가 마이너스 20이거나 한 개의 실근을 가지면 k가 어디로 와야 돼요? 이렇게 와야 되죠. k가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7보다 크거나 한 개의 실근이랑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두 개의 허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개의 허근이라는 건 요 만나지 않는 지점 있잖아요. 요걸 두 개의 허근이라고 해요. 두 개의 허근이라고 해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개형 방법을 구했고요. 극대값 극소값 방법은 아까 저 설명을 했죠. 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필수예제 29번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디테일한 근이에요. 그냥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요. 서로 단 두 개의 양의 근과 한 개의 음액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자세히 물어보는 이런 거는 그래프의 개형 방법으로만 풀 수 있고 극대값 극소값 방법 못 푼다. 그 표시가 이 표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오른쪽으로 넘기세요. 왜냐하면 k가 양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네도 이렇게 했네요. 이게 바람직한 풀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차의 양수니까 이렇게 구했어요. 이제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이라고 하면 양근이면 x축과 만나는 점이 양근이잖아요. 그래서 양근이라고 하면 이 y고 k가 이렇게 두 개가 만나는데요. 여기가 양수죠. 그래서 요거는 만나는 점이 음수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과 한 개의 음근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냐면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10에서 0 사이가 그렇게 돼요.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 음근 두 개고요. 양근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겨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한 개의 양근과 두 개의 허근이래요. 자, 요거 한 개의 양근만 얘기해도 돼요. 요거를 빼도 돼요. 두 개의 허근 요거를 빼셔도 돼요. 가로쳐 놓고요. 자, 한 개의 양근과 두 개의 허근이면요. 한 개의 근은 요 8보다 크다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분의 4보다 40보다 작다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8보다 크다는요. 한 개의 양근이 아니라 한 개의 음근이고요. 얘가 이제 한 개의 양근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7분의 40보다 작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거는 그래프 개형 방법뿐이 풀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서로 다른 실과 한 실근과 두 개의 허을 이렇게 구하라고 했죠. 마찬가지 얘를요. 이제 오른쪽으로 던져요. 아까 얘를 든 게 얘였나요? 잠깐 볼까요? 모르겠네요. 아니네요. 자, 필수예제 30번은 다른 문제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다음과 같은 걸 갖도록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얘는 이제 그래프의 개형 방법과 극대값 극소화 방법이 다 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되면요. 그래프의 개형 방법이 더 훨씬 더 편해요. 선생님 권장사항이에요.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솔브 온 솔브도 다 풀어드렸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지 싶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예제 30번 드디어 이제 부등식이 나왔어요. 부등식이 나왔고요. 이 두 문제는 그래프의 개형 방법과 극대값 극소화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다 극대값 극소화 방법을 풀어 제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래프 극대값 극소화 방법 실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프의 개형 방법은 명백해요. 만약 걔로 풀 수 있다면 명백하기 때문에 아까 같이 x의 계수가 k인 경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극대값 극소화 방법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외의 경우에는 다 그래프의 개형 방법으로 푸는 게 훨씬 더 명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새로 풀었어요. 다. 그래서 필기가 많은 거고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고 그러니 이 상수부분 놔두고 얘를 오른쪽으로 던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y 이꼴 a랑 y 이꼴 마이너스 x분의 4, 4승 플러스 32x 이렇게 하고 얘를 미분을 해서 이제 인수분해가 들어갔죠.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f'x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미분을 하는 목적은요. 이 f'x를 아주 디테일하게 그려서 판단하자 그게 아니라요. 부호의 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그 값을 찾자는 게 f'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근의 공식을 써야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거는 얘가 이제 공중에 떠 있다는 0보다 크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항상 양수라서. 근데 f'x의 목적은 부호의 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값을 갖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버리세요. 그래서 물결 표시를 했죠. 근사치 계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4도 버려야 되는데 그냥 놔둔 거예요. 마이너스는 버리면 안 돼요. 부호에 영향을 주니까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여기 포인트가 2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이게 설사 뭐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이 모양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호만 체인지한지만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2에서 극대값이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얘가 이제 4차함수라서 이렇게 중간에 구부러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4차함수가 중간에 이렇게 있다가 약간 평평하게 갔다가 구부러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요. 그리고 2를 여기다 대입을 했어요. 여기다 대입을 했더니 48이 나왔어요. 그래서 2,48이에요.
y 꼴 a 그래프가 맨 처음에 뭐예요? 얘가 얘보다 커야 된다 그랬죠? 근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커야 된다고 하니 이 그래프의 최대값보다 크면 되죠. 그래서 a는 48보다 크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등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풀었던 거예요. 자, 요 부분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요거 동그라미 2번 쳤나요? 요것도 필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2번. 자, fx가 gx에 대해서 fx 그래프가 gx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대요. 항상 위쪽. 그러면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항상 위쪽에 있다고 하면 위쪽에 있거나 만나도록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를 화면 보이게 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얘도 그래프의 개형 방법으로 가능하니 a는 놔두고 얘를 던졌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y 꼴 얘에 y 꼴 a 이렇게. a가 이거의 최대값보다 크면 되겠네요. 모든 실수라고 했죠. 그런 얘기는 없지만 항상 위쪽이라 했기 때문에 모든 실수랑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미분해서 이제 이렇게 구했고요. 얘가 이제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음수니까 이제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올 거고요. 이렇게 올라올 거고, 네, 첫 번째 만나는 근이 중근을 갖는 애요. 그래서 튕겼고요. 그 다음에 0을 날카롭게 관통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이렇게 되고요. 증가함수가 되고요. 여기가 요 지점이에요. 그리고 중근을 갖는 점이 요 지점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요 값이 뭐냐면요. 가장 최대값이죠. 그래서 0,10이에요. 또 써놨네요. 0,10 또 써놨네요. 그러면 y 꼴 a가 요 위에 있으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a는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 문제도 필수 예제 32번이에요. 이번에는 제한된 범위죠. 마치 대자뷰처럼 항상 모든 실수 x 제한된 범위 항상 이렇게 나오네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됐죠? 자, x가 0보다 큰 영역에서 부등식을 만족시킨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를 또 오른쪽으로 넘기죠. 그래서 그래프 개형 방법으로 또 풀었어요. 얘네는 해설을 또 극대값 극성화 방법으로 풀었는데요. 저는 그래프 개형 방법으로. 그래서 얘를 y꼴 이렇게 놓고 미분을 해서 음수라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완료를 했어요. 근데 얘네가 뭐라냐? x 이꼴 0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0에서 잘라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만 해당되는 것만 찾으면 되죠. 지그지그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 이제 y꼴 a가 얘보다 커야 되는데 요 이상에서 부분에서만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x에까지 2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2,4 나오고요. y는 4보다 크다. 뭐 똑같죠? 똑같은 풀이입니다. 자, 1번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2번 설명을 할게요. 자, 이것도 fx, gx가 있고 닫힌 구간 0,2에서 이 구간에 항상 성립하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2번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요 부분을 오른쪽으로 넘겨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요거를 그래프를 그려요. 미분을 하고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해요. 여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렇게 돼요. 얘네가 뭐 닫힌 구간 0,2라 그랬죠. 위에서.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니요. 중간이 x 이꼴 제로가 되고 여기가 x 이꼴 2가 되겠구나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잘라내요. 그래프를 잘라내고 이 부분이 존재하는 영역이고 a가 그거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이 값을 구하는 거죠. 이 값이 뭐예요? 1,-1이래요. 그럼 y꼴 a가 마이너스보다 작으면 되겠네요. 됐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